가속 노화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항산화 물질들을 충분히 섭취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몸에서 충분히 해독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자, 안티에이징은요, 우리 몸이 산화한다고 하는데요. 산화라는 거는 철이 녹쓰는 과정을 산화한다고 하죠. 그 반대를 환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화 환원 과정, 예전 학교 다니실 때 화학 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산화는 이미 시간의 이 추이를 따라서 인간이 노화되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인데요.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닌 화학 물질이라든지 독소 때문에 이 노화가 더 가속화되는 경우가 문제죠. 이 가속 노화라고 하는데요. 가속 노화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항산화 물질들을 충분히 섭취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몸에서 충분히 해독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자, 자연스러운 노화는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가속 노화를 방지하려면 첫 번째가 건강한 항산화 식품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몸을 잘 움직여야 됩니다. 몸을 잘 움직이고 순환을 시켜야 되고요. 세 번째로가 잘 쉬어줘야 되고요. 쉬는 것 중에 가장 으뜸은 수면이죠. 그래서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가 무엇보다도 사람을 늙게 하는 건 스트레스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자기의 성격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아라. 취미 활동을 하시든지 내 얘기를 언제든 들어줄 수 있는 친구를 만드시든지 이렇게 스트레스 솔루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정말로 어떤 커뮤니티에 가입을 한다든지 동호회를 가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내가 종사하는 일 안에서 좀 더 봉사활동하는 그 기회를 늘린다든지 이런 전략도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항산화 물질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항산화 성분이 가장 풍부한 음식으로는 베리류입니다. 흔히 이제 딸기, 산수유, 블루베리, 오미자, 구기자 이렇게 붉은색이 나는 베리류들은 여성분들의 호르몬을 다시 원래대로는 못 돌려도 더 부족해지지 않게 늦추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갱년기가 되시는 분들은 이제 에스트로겐 수치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통증이나 원하지 않았던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런 때 솔루션으로 베리류를 하루에 한 컵 정도 꾸준히 드시는 겁니다. 사실은 과일은 통째로 있는 그대로 드시는 게 좋기 때문에 제철에 나는 그런 베리류들을 꼭 꾸준히 드시고요. 우리가 구기자나 산수유는 사실 생으로 드시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런데 청으로 만들어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청으로 만드실 경우에는 당분 수치가 높기 때문에 당뇨를 유발하기가 쉽고 비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말린 베리류를 구입을 하셔서 그것을 좀 불렸다가 밥에 넣어 드시거나 차로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물질로는 이제 마늘이라든지 강황, 레몬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이 항산화 물질이 가장 뛰어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녹색 잎채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컬러푸드라고 해서 카로티노이드, 플라보노이드 등 컬러 성분들이 굉장히 항산화 성분이 뛰어나고요. 또 컬러뿐만 아니라 맛 성분, 향기 성분도 호르몬 밸런스를 채워주고 몸을 산화로부터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색이 강한 식품들, 또 맛이 좀 뛰어난 식품들을 선택하는 게 좋은데요. 같은 사과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보시고 좀 더 무거운 거, 그리고 향을 맡아보시고 향이 좀 더 선명한 거, 그리고 색깔이 좀 더 강한 거,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면 항산화 성분을 좀 더 많이 섭취하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 사람들은 해조류를 많이 드시잖아요. 해조류는 굉장히 뛰어난 단백질과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조류를 충분히 드시는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나이 들어도 늙지 않는 분들의 습관은요, 일단 인생을 즐겁게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즐겁게 사는 이유는 좋은 음식을 먹고 이런 좋은 음식을 혼자 먹는 게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과 나눠서 즐겁게 함께 식사를 한다는 점입니다. 블루존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전 세계 5개 지역에 장수하는 마을들을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이유로 장수를 하는지를 추적해서 연구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 블루존 프로젝트에서 나온 결론은 대부분 장수하는 사람들이 95% 이상의 채식 식단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식단이 어디 인터넷에서 구입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생산되고 본인이 직접 농사 지었거나 내가 아는 친구가 농사 지은, 즉 로컬 푸드를 먹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로컬 푸드라고 한다면 가능하면은 다 유기농이었겠죠. 그리고 어떤 특별한 발효식품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김치나 장문화처럼 고유의 그 나라만의 고유의 작물로 발효를 시킨 특제법의 레시피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컬러푸드를 많이 먹었는데요. 컬러푸드를 거의 밥처럼 매 끼니에 항상 갖춰서 먹었고 그 컬러푸드를 저장해서 제철에 맞게 조리해서 먹는 노하우들을 이렇게 전승해서 나눠 먹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식습관은 공복감을 다 채우지 않고요. 80%에서 식사를 멈추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과식을 하잖아요. 근데 이 과식하지 않게 하려면 식사하는 내내 행복하고 즐겁고 맛있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식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양만 고려해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맛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취향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장수하는 마을 사람들의 특징은 맛과 영양과 취향을 고려한 식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정답이 될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채식이면서 로컬 푸드면서 그것을 고유의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런 자기의 장내 미생물이 좋아할 만한 레시피로 구축이 된 음식 문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으로는 이분들은 몸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생활의 루틴으로 녹여 들어가 있었습니다. 가령 산꼭대기에 언덕배기에 사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연세가 80, 90, 100살이 가까워도 도로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언덕을 오르내리면서 사는 것이 너무 익숙하고 그렇게 계속 몸을 움직였기 때문에 장수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너무 요즘 스마트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버튼 하나로 전자제품도 다 움직일 수 있는. 근데 이것이 과연 건강에 좋은가?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몸을 좀 움직일수록. 그것이 또 꼭 헬스장에 가거나 꼭 무슨 발레 학원에 가야만 되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몸을 가급적 많이 움직일 수 있는 루틴을 찾아라. 운전하는 대신에 걸어 다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환경에도 좋지만 건강에도 좋다라는 솔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장수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금방 풀린답니다. 이유는 본인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솔루션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게 친구가 됐던, 와인이 됐던, 취미 활동이 됐던 인생을 즐기는 방법을 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5개 마을은요,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들의 기준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조금 더 가난하고, 오히려 조금 더 결핍이 많은 조건에서 생활을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사람들보다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지 알고 있었고요. 그것이 인생의 비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으고 축적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무리스럽게 일을 하고 돈을 악착같이 모으려고 하다 보니 건강도 잃고 인생의 재미도 잃고 또 심지어는 친구도 잃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인생의 모든 조화로운 것들이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는 걸 알았고 그것이 꼭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악기를 즐기고 춤을 즐기고 함께 식사하는 것을 즐기는 아주 유쾌한 사람들이었고 인생의 유머를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잠을 잘 잤습니다. 잠을 잘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나이가 많이 들어도 또 한 가지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게 어떤 특별히 명예가 드러나거나 돈을 많이 버는 일이 아니라 그냥 지역에서 세탁소, 빨래를 하는 일이라든지 식물을 말리는 일을 한다든지 생존의 기술이라고 할 만한 가장 기본적인 일들을 몇십 년 동안 묵묵히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해왔던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그 커뮤니티 안에서 각자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수하는 사람들은 남을 돕기를 좋아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마음 안에 사랑이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살더라 하는 것이 블루존 프로젝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장수하고 싶으시다면 사실은 골골대고 요양원에서 100세까지 사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저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즐겁게 살면서 오래 사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한 조건들을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